이번엔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등 5증권사에서 공모 청약을 받았죠. 네. 최종 경쟁률은 평균 288대 1로 집계됐습니다. 가장 높은 경쟁률을 쓴 곳은 NH투자증권으로 502대 1을 기록했습니다. 뭐 이 정도 경쟁률이면 사실 이전에 청약했던 종목들보다 훨씬 더 치열한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전에 상장했던 SK바이오팜의 경쟁률과 SK바이오사이언스의 경쟁률을 가뿐히 뛰어넘은 겁니다. 네. 이번에 이렇게 경쟁이 치열했던 건 물론 SKI테크놀로지라는 기업에 거는 기대감도 크게 작용을 했지만 이런 대여급 기업 중에선 중복 청약 기회가 이번이 마지막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마지막이라고 하면 이번엔 꼭 해야 할 것 같다는 그쵸. 심리가 네. 작용을 하죠. 아마 이번에 청약하신 분들 중 단 한 곳에만 넣은 분들은 많지 않았을 겁니다. 제 주변만 봐도 한 주만이라도 받겠다는 의지로 많은 분들이 5개 증권사 모두 신청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제 주변에서도 뭐 단톡방만 네. 봐도 뭐 이번에 여기 증권사 개설하고 여기도 개설하고 맞습니다. 이런 또 문의도 많이 들어왔는데 또 이제 질문이 나오던 게 52만 5천 원을 넣으면 이제 한 주를 배정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52만 5천 원은 어떤 기준입니까? 네, 공모가가 10만 5천 원으로 형성이 됐죠. 청약에 참여하기 위해 최소 10주는 넣어야 하는데 증거금은 이 중에서 한 50%만 넣으면 되니까 52만 5천 원이 청약에 참여하기 위한 최소 금액이란 계산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네.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게 한 주만이라도 받기 위해 참여한 분들 중 한 주도 못 받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예, 맞습니다. 사실 오늘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좀 유독 슬퍼 네. 보이시는 분들도 많고 좀 그랬어요. 네, 그렇습니다. 균등 배분이라는 게 올해 처음 생겨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청약에 참여한다고 해서 모두에게 최소 한 주씩 돌아가는 건 아닙니다. 네. 개편된 청약 제도를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일반 공모에 이제 배정된 물량의 절반은 증거금 규모에 상관없이 청약자들에게 똑같이 배분이 되고 네. 나머지 절반은 기존처럼 증거금 규모에 따라 배정이 되는 방식입니다. 네. 즉 52만 5천 원을 넣은 분들은 이중 전자인 균등 배분을 노리고 투자를 한 거죠. 예. 그런데 이것 또한 경쟁률에 따라 달라집니다. 증권사에 배정된 물량보다 신청 계좌 수가 더 많으면 결국은 못 받는 사람도 생길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거는 모르고 투자하신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진행이 되는 네, 겁니까? 추첨을 통해 진행이 됩니다. 사실 어제 삼성과 NH는 이미 균등 배정 물량이 동이 난 상황이었습니다. 네. 즉 이들의 52만 5천 원만 넣은 분들이라면 한 주도 받기 어려운 분들도 있을 겁니다. 뭐 경쟁률이 치열한 티가 나는 것 같은데 그럼 추첨 결과를 좀 기다려야 할 것 같은데 언제 발표가 네, 됩니까? 배정일인 5월 3일에 계좌를 열어보시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동안 또 두근두근 하시면서 기다리실 것 같은데 일단 지금까지는 또 소액 투자자분들에게 해당하는 얘기였고 또 증거금을 많이 넣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억대로 투자를 했다 이러면 얼마나 가져갈 수 있는 네, 겁니까? 이쪽 상황도 만만치 않습니다. 네. 앞서 평균 경쟁률이 288대 1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네. 저희가 지금 거의 속보처럼 전해드리고 있어서 아직 정확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이 균등 배정 주식을 제외한 비례 배정 경쟁률을 간단하게 한 곱하기 2 정도를 해서 대략적으로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걸로 보면 즉 약 500주를 신청해야 한 주 정도를 받을 수 있는 셈인 건데요. 예. 500주를 신청하려면 증거금으로 약 2,600만 원 정도가 필요가 했고요. 네. 즉 1억 원을 넣은 분들이라면 비례 배정으로 한 4주 정도 받을 수 있고 여기에 균등 배정 물량이 추가로 한 주 정도 추가될 수 있는 겁니다. 예, 뭐 1억을 넣었다라고 하면 뭐 많이 받으면 한 5주까지는 받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자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상장 후에 또 따상 네. 행복회를 또 그리고 계실 것 같은데 상장일이 언제입니까? 네, 다음 달 11일에 상장이 됩니다. 상장 당일 공모가의 2배로 시초가를 형성하고 상한가까지 가는 이른바 따상을 기록할 경우 주가는 27만 3천 원까지 오르게 됩니다. 네. 즉 이때 주식을 팔면 한 주당 16만 8천 원의 차익을 얻게 되는데요. 한 1억을 넣고 5주를 받은 분들이라면 따상 가격에 모두 팔았을 경우 한 84만 원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네. 만약 상장 첫날 따상에 성공을 하게 되면 보시다시피 시가총액은 19조 5천억 원에 육박을 하게 됩니다. 오늘 기준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면 코스피 시총 22위인 NC소프트를 넘어서는 거고 21위인 SK 자리까지도 넘보는 셈입니다. 예, 뭐 정말 열기가 느껴지는 통계인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청약도 안 했지만 조금 욕심을 내서 네. 따상상이나 따상상상 여기까지는 무리일까요? 네, 그건 아무도 섣불리 예측할 수 없을 겁니다. 네.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상장 당시를 한번 떠올려 보면 따상은 기본이고 뭐 따상상, 따상상상까지도 갈 것이란 기대가 나왔었는데요. 보시다시피 상장 첫날 따상에 성공한 이후 이튿날부터 7거래일 연속으로 하락 마감하기도 했죠. 맞습니다. 또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또 조금 더 조심스러울 것 같긴 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SKI테크놀로지 역시도 예상하기 조금 어렵습니다. 판단을 돕기 위해서 설명을 조금 해드리자면 SKI테크놀로지
테크놀로지는 SK 이노베이션으로부터 분할돼 설립된 회사로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분리막을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네. 분리막 생산은 사실 진입 장벽이 높기도 하고 향후 전기차 시장 성장에 따른 동반 성장이 예상된다고 많은 분들이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 대상 수요 예측 경쟁률 역시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뭐 청약하신 분들은 그래도 좀 발표일까지는 설레시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다만 이 상장 직후 과열을 우려하는 목소리 또한 적지 않습니다. 주요 증권사 중 적정가를 밝힌 곳은 메리츠증권인데요. 한 18만 원 정도가 적정하다라고 봤습니다. 네. 공모가와 비교를 하면 70% 이상 높은 금액이긴 하지만 따상 가격과 비교하면 35%가량 적은 수준입니다. 예, 자 일단 5월 3일 배정일을 조금 더 기다려 보셔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증권부 박혜린 기자였습니다.